안녕하세요. 아무책방지기 라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90년생이 온다인데요. 제목에서부터 90년생에 대해 분석한 그림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세대에 대한 분석은 이 책이 처음은 아닌데요.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점토판에서도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라고 써있을 만큼 신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분석과 판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죠. 가깝게는 195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나 1970년대의 X세대 특성을 분석한 글이 있겠습니다. 그럼 유독 90년생에 대한 이야기한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선물한 것이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숨에 대통령 권장도서란 타이틀을 얻어 베스트셀러 최상단에 자리하게 되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책에 작은 메시지 카드를 담아 선물의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한 젊은 시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럼 20대에 대해 쓴 책 90년생이 온다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은 태생부터가 독특합니다. 90년생을 다룬 만큼 그들의 방식대로 책이 나왔죠. 저자 이몽택은 CJ 신입사원 인문교육을 담당하면서 90년생에 대한 기성세대의 의문과 그 해답을 다음 브런치에 글로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브런치에서 우수한 글을 선정해 책을 발간해주는 브런치북 프로젝트에 당선돼서 은상을 받게 되었죠. 브런치북에서 그의 글 주제는 9급 공무원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판사와 연결되어 정식으로 출간하면서 책 제목을 바꾼 것이 지금의 90년생이 온다입니다. 그 전까지 일본 특권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책 발간이 일반인도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뀐 점과 온라인으로 시작해 오프라인 서점까지 진출했다는 점이 책 발간 히스토리에 90년생의 특징이 아주 잘 묻어나 있는 것 같네요. 이 책은 그냥 읽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아주 쉽게 쓰여졌지만 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는 만큼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와 그 이전 세대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분석한 우석훈 교수의 88만원 세대와 함께 본다면 보다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0년생이 온다는 총 3개의 구성으로 90년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1부는 90년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은 80년생부터 90년생까지 밀레니얼 세대로 묶어서 함께 부르는데 작가는 80년생과 90년생은 엄연히 다름을 강조합니다. 80년생은 무선전화기에서부터 삐삐, 2G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변화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세대지만 90년생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던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90년생을 I 제네레이션으로, 중국은 주링허우로 따로 분류하고 있죠. 90년생만이 갖는 세대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간단, 둘째는 재미, 셋째는 정직이죠. 간단하지 않으면 보지 않고, 재미있지 않으면 관심을 주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에는 목소리를 내는 세대인 것입니다. 2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90년생이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의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80년생들은 기업의 꼰대 문화가 싫어도 적응하려 했지만 90년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45세까지는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다는 소리죠. 80년생들은 꼰대 문화에 고개를 숙이면 10년에서 15년간의 직업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두산중공업이 입사 2년차 사원까지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자 90년생은 회사의 장기 근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 충성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회사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90년생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90년생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기업은 새로운 인재 유치에 실패해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3부는 90년생이 소비시장의 주역이 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들은 호갱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소비자가 기업과 제품을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했죠. 이제 기업은 남양유업 사건처럼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용산전자상가와 같이 과장이나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하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도태할 수밖에 없고, 재미있고 간단하고 정직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만이 선택을 받아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책의 세 줄 요약입니다. 90년생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다른 세대와는 분명하게 다른 시대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90년생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은 그들의 시각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0년생 소비자의 특징은 집단지성, 공정, 분명성, 신속성, 편리함과 재미로 이를 거스르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책에 대해 별점 3개 반을 주고 싶네요. 여기까지 90년생이 온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